그럼 뭐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제호 세진이 30주년,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그 지금 저희가 뭐 준비가 많지 않아 가지고 또 인원도 다 모이질 않고 해서 기억이 충분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다만 그 제호 세진이 사건에 저희가 이제 그 배경으로서 작용했던 그런 측면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일단은 좀 그 85년부터 태동하게 된 그런 과정을 사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86년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지난번에 그 박찬수 기자가 좀 뭐 전화 인터뷰를 몇 번 해서 좀 기억을 되살렸는데 애초에 이제 그 이제 NL 운동이랄까 뭐 이렇게 반제 AI가 태동되게 됐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있던 고전 연구회에서 한 이제 연구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실 태동된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이제 강철 김영한이 이제 제안을 했고 그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를 좀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박금섭이나 이렇게 83 다 우리가 호응을 해가지고 이제 서클 차원에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고전 연구에 그 언더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그 차원에서 모색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이제 단제세상 연구회로 해가지고 그때 자료는 주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북한에서 이렇게 온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본 건 아니고 저희가 그때 그 북한 총남이라고 그 뭐지 그 어디서 북한 문제연구소인가 거기 통일원인가 거기 뭐 그때는 통일원이 아니었겠죠 뭐 어쨌든 예, 거기서 나온 이제 공식 자료를 자료에 있는 일부 그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체사상도 처음 접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해방 노선 이런 부분도 접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논의들이 당시 학생운동에서 전개됐던 사상투쟁과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우리가 이제 사회구성체 논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직 기풍에 대한 조직 그 이렇게 사업 이제 당시 표현을 하면 작풍에 대한 그런 이제 논쟁도 있었는데 뭐 학생운동이 관료화됐다든지 이런 데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뭐 궁극적으로 뭐 당연히 뭐 이제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결합된 또 반해세 투쟁에 대한 어떤 일종의 지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전격적으로 수용하기에 이제 어떤 좀 구조가 맞았던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있던 이제 본부가 좀 이렇게 좀 소외돼 있었는데 학생운동 주류가 했던 그런 좀 기계적인 투쟁 방식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계지에 이제 그런 입장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하고 그것을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뭐 어떤 이념적인 연구 차원이지 직접적인 투쟁으로 과연 가능한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연구 차원에서 했던 건데 구체화된 거는 그때 이제 민주헌법 쟁취 투쟁이 나타나면서 민주헌법의 내용이 이제 무엇인가 해서 일종의 이제 자주민주라는 그러니까 민주가 앞서지만은 자주
라는 부분이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저희가 교재로 많이 봤던 게 그 예속가 함성이라고 그 누구지 그 김성만 씨하고 강용주 씨가 했던 양동화 그 교재를 많이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80년에 이제 광주 항쟁에서 그 미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 이런 부분 속에서 나타난 이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나 예속가 함성 그런 팀들의 투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어느 정도는. 뭐 이론적인 거는 예속가 함성을 읽으면서 이론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정합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나타난 정서적인 측면들,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예속돼 있다는 측면에 대한 생생한 그런 폭로들이나 기술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시 그 한 맥을 이제 이었던 건데 구체적인 투쟁에서는 그래서 그런 맥을 이으면서 반회세 자주화라는 부분이 민주헌법 투쟁 속에 반영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고 당시에 또 이제 그 사실은 PD와 이제 그 재헌의파 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관념적인 투쟁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민주헌법 투쟁에서 이제 하나의 축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쟁의 그런 한 축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집회할 때 그게 85년 뭐 가을인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본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구서클 중심으로 그 처음으로 이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그렇게 대오를 형성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그 구호를 외치고 이제 그때 이제 뭐 반제에 관한 구호를 외치고 그 발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그런 뭐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동료들이나 대중들의 반응은 상당히 의아하고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좀 경악하는 이제 그런 뭐 그거는 뭐 많이 좀 알려진 얘기지만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속에서 이제 이게 이제 대중투쟁으로 가능하구나 이런 걸 처음으로 좀 굉장히 소수였지만은 이게 대중투쟁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제 기억에 이제 제가 뭐 잠깐 나가서 뭐 이런 그런 이제 반제 투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약간 뭐 그때 표는 아지도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좀 흐름을 형성하다가 이제 그 이제 미제에 대한 뭐 적개심 이런 나오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이제 학내에서는 일정하게 세력화라는 그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고 당시에 이제 제 단체사상연구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이제 뭐 김영환이나 이렇게 일부는 노동운동 쪽으로 가고 이제 박금섭이랑 이제 저는 학생운동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거기서 또 분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9학년에 이제 씨앗이 됐던 것 같아요. 발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85년 그때 또 생각나는 게 그때 이제 지금 고대 반미 청년을 했던 조혁 씨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학생운동 간에 이렇게 연대를 하자 이런 논의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당시 이제 85년 말에 사회대 이제 뭐 조유식이나 이제 박홍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가 그 당시로 보자면 뭐 사회대 우리 개념 그 당시 표현은 포가 될 친구들이죠. 포가 될 친구들 그 친구들 만나면서 AI 이념으로 이제 새롭게 학생운동을
정비하자라는 제안이 이렇게 수용이 되면서 이제 그때 뭐 구학년이라는 명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새로운 학생운동 대중조직을 전투적인 대중조직을 만들자라고 합의가 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이념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5년 말 그 86년 초에 진행된 상황이고 그게 토대가 되면서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기존 학생운동 라인과 이제 접합이 되면서 그 급속도로 이념이 전파가 되고 조직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9학년 형성의 토대였고 근데 그때 제가 좀 놀랬던 거는 확실히 이제 어떤 민족적인 이념이 가지는 그런 전파성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구나. 사실 사실 세미나라고 체계적 어떤 그때 이제 사회대 친구들하고 83 친구들하고 세미나를 하자고 했지만 뭐 사실 체계적으로 하지도 못했어요. 뭐 한 두세 번 했나? 두세 번 예속 감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두세 번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이념적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게 이제 어떤 학생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이제 형성하자는 공감대가 급속도로 형성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그런 민족적인 이념 이런 것의 어떤 힘을 그때 굉장히 느끼면서 아까도 뭐 저희끼리 잠깐 얘기했지만은 큰 흐름 속에서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조직이 확대되고 확산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어쨌든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상당히 들었어요. 그때 정말 조직의 확장이라는 게 너무나 급속도로 되면서 저희도 이게 과연 감당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을 당시 이제 준비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했던 일종의 이제 언더처럼 아주 소수정예의 조직을 만들자는 논의와 한드롬과 대중적인 조직을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후자가 이제 힘을 얻으면서 애초에 이제 조직명도 민주학생연맹으로 했다가 또 뭐 81년은 비슷한 조직 이름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구국학생연맹으로 하자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3월 29일 이제 자연대 강당에서 대중조직이 이제 그 당시 RMO였죠 우리가 약칭으로 혁명적 대중조직이 막을 올리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건데 그 큰 뼈대면에서 또 뭐 85년 말 86년 초에 뭐 기억나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일단 준비까지요. 출범 전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개인적 경험을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83학번이고 잠깐 근황 말씀해 주시죠.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잠깐만. 근황. 근황. 예. 저는 2005년에 일본 홋카이도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5년간 공부를 하고 201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홋카이도 대학에서 조교 생활을 하고 그 뒤에 2년간 하와이 대학에 가서 객원연구원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는 큐슈 대학에서 부교수로 있습니다. 그건 그냥 개인적인 현재 상황이고 저는 그러니까 83년부터 86년 9학년에 이를 때까지의 기억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맨 처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뭐 누구나 가졌을 그러니까 대학 생활에
낭만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입학하자마자 이제 그런 게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저는 인상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대학 캠퍼스에 전투 경찰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국 사회의 뭐랄까 이게 이제 민주성 문제, 이게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자각, 그게 이제 싹트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선배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같은 학번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한 학년이나 두 학년 위에 선배가 지도하는 이제 학습 모임 이런 걸 하게 되었고 학습 모임에는 대략 이제 공개적인 학생 조직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비공개적인 서클, 그때는 언더서클이라고 불렸죠. 저는 둘 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적인 서클은 그 본부의 문학연구회라는 데 오, 예. 문현에 있었어? 예, 몰랐네. 1년만 있었어요, 거기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서클의 경제법학회라는 데에 들어갔고, 그건 이제 계속됐죠. 9학년에 참가하기 전까지.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두 개의 서클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게 말하면 의식화 과정이었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내 집회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집회는 제 기억은 아마 2학년 때부터인가 뭐 종로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거리 투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85년 3학년 후반쯤에 이 민족 문제, 달리 말하면 한미 관계에서의 불평등성이랄까 예속성 이런 데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학생 운동에 들어온 것 같고, 물론 그때는 뭐 누가 먼저 제기했는지 그런 건 알 수는 없었고, 그래서 반제 투쟁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식민지 지배국과 식민지로 인식하면서 반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저는 공감하고, 그러다가 아마도 당시 준비위원 민주학생연맹 준비위였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사회대 준비위라는 게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 한 5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누군지 기억이 나요? 김근식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제가 사회대 준비라는 데서 한 달인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아마 단과대학별로 준비위원회가 있었겠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거기 이제 책임자가 판단하기에 이제 투쟁 의식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반제 의식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던 이런 4학년, 3학년, 그 다음에 2학년까지 뭐 이렇게 좀 모아갔던 것 같고, 그러한 힘이 이제 구국학생연맹 결성이라는 걸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이름이 대중조직이지만은 이건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학생 운동에 지금으로서 재평가하면은 학생 운동 전위 조직이라고 해야 될 수준의 조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자연대에서 창립식에 참가한 게 한 60명 됐나요? 아마 그렇게 볼 건데 그 당시 자기 스스로 학생 운동을 한다고 느꼈던 사람은 아마 서울대에서만 해도 출자가 1000명은 넘었을 텐데 거기에서 60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투쟁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9학년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얘기 나왔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근데 이제 그 조직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는 네. 그게 이제 그 말도 맞고 네. 그 어떤 핵심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 힘을 가졌다 네. 하는 것도 맞지만 대중 조직을 지향했기 때문에 또 그런 파급력이나 이런 것이 강했던 측면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준비비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때 논의할 때는 이제 해방 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민주 일종의 청년 동맹이나 뭐 이런 어느 정도 대중화된 조직이죠. 그런 걸 상정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사실은 그때로서는 생각하기 힘들지만 2학년들도 참여시키자. 그래서 몇 명인가 참여했어요. 약간 상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2학년들도 참여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8호학번이 참가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옛날 학생운동식으로 보자면은 약간 뭐 위계라든지 뭐 이렇게 학번 위계 이제 이런 거를 조금 파괴하고 그런 신념과 열정이 있으면은 다 참여시키자.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뭐 이렇게 그런 학번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중화를 좀 표방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또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학번이 내려가도 또 중앙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이 쭉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런 점에서는 또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뭐 비슷한 얘기인데 네,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어떤 얘기를 할수 발사들은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약간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도입부는 그렇고 네. 아무튼 그 당시에 왜 학생운동을 했을까 또는 뭐 학생운동이 왜 그런 모습이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지나가서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당시로서는 그 당시 상황의 특성이 어쨌든 군부 독재가 거의 최정점에 달하는 시기에 사실상 이 뭐랄까요 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철저히 억압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어쨌든 그 당시 특성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 기존에 어떤 배워왔던 기성의 가치와 전혀 다른 새로운 뭐 상황을 접하면서 아마 그 당시 대학생 일반이라면 누구라도 이 상황이 정의롭지 않아서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보편적으로 많이 가졌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약간 좀 왕따당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학생 운동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85년도, 86년도 그 상황은 사실은 뭐 이미 사회운동이나 이런 데서 거의 공개적인 대중조직들이 이미 다 깨져가지고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까지 갔던 것 같고 그리고 학생운동의 경우는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오픈 조직보다는 좀 계속 지화하고 언더화해서 이제 이 오픈 조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더 깊게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서클이 쭉 있어 왔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좀 여러 가지 충격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뭐 서클의 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클 해체를
주도적으로 제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 구학년이라는 조직도 좀 태동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억에는. 네, 당시 구학년이 이 뭐죠? 그 투쟁위원회가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반미자주화 투쟁위원회가 제일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반전반의 평화옹호 투쟁위원회 그 다음에 민주정치투쟁위원회 또 하나 더 뭐 있죠? 5월 투쟁위원회였던 것 같은데. 5월 투쟁위원회 아무튼 그러니까 한쪽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노동자해방지원연대 투쟁위원회가 있었고 어쨌든 그 민주헌법쟁취투쟁위원회도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걸 뭐 그 당시 표현으로는 뭐 민주적 재권리 쟁취투쟁위원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또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직성기원을 넣느냐 맞느냐 뭐 이런 논쟁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구학년의 주된 특징은 한국 사회의 모순이 그러니까 단순히 민주화 그러니까 내부 상황에서의 민주화가 아니라 그 민주화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외생 변수로서 외세의 개입 그 당시로서는 이제 뭐 미국의 광주 학살에서의 역할이나 그 이후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좀 정작 민주화조차도 어려운 거 아니냐,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식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사실은 또 운동의 모토로 잡았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서 대중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운동을 우리가 했던 거죠. 근데 뭐 지금에 와서 그게 맞냐 안 맞냐는 좀 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재호, 김세진 열사도 대략 그런 식의 정서나 그런 식의 분위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자기 내부적인 싸움도 하고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생각을 그렇게 표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사실은 지금 기억을 해도. 뭐 조금 있다가 네. 약간 일단은 단계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들은 지금 뭐 어디 학생회나 이제 84 모임 거기서도 뭐 많이 된 얘기고 일단은 지금 9학년 태동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게 그동안 많이 얘기는 됐지만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뭐 그걸 또 다 정리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일단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뭐 항상 그게 그 머릿속에 우리 내리속에 항상 있죠. 우리가 80년대 사실 가장 그 치열했던 그 어떻게 보면 삶을 사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다시 살라 그래도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진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추동했던 힘들이 뭔가 과연 이제 그게 우리가 원래 이제 애초에 학생 운동에서 배웠던 그런 뭐 일종의 성실성 그런 전투성 이런 거에 더해서 85년 6년이 사실은 재반 모순들이 가장 정점에 아까 이제 우리 김철수 변호사 얘기대로 가장 정점에 달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독재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독재 정권의 그런 이제 강압성이 가장 강화되던 시기였고 형식적 민주주의도 이제 이제 확실히 파괴되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일종의 진실을 알아가는 당시에 뭐 또 그런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소한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그 뭐 무슨 외무장관 만나러 가는데 뭐 그게 그때 아닌가요? 뭐 개를 데려가고 뭐 그 경호관이라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게 있었잖아. 그 수익 개방 문제 또 86년. 예, 85년이지 85년 그래서 우리 전에 미 상공회의소도 점거하고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고 또 이제 광주에서 그런 미국이 이제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진압을 두둔했다는 쪽으로 그런 문서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일정하게 뭐 북한의 영향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는 뭐 소련 동구권이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고 또 북한 정권이 자주적 정권이라고 뭐 계속 표방하고 있었고 거기서 뭐 통일을 또 굉장히 그 오히려 남한 정부보다 더 통일을 더 지향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또 사실일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영향을 일정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 나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때 뭐 이제 우리 고연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나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 게 이제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또 집안적인 배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 뭐 그 아버님이 이제 빨치산 하다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월북했고 그래서 뭐 집에서도 그런 얘기 되게 편하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오히려 뭐 북한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게 잠복돼 있다가 이제 AI라는 노선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게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이제 나도 어차피 이론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게 이제 남과 북의 이런 현실이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최정점에 달한 상태에서 학생운동이 보다 더 전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존 학생운동 지도부가 사실은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84년 5년만 해도 반독재 투쟁도 이렇게 약간 제어를 했어요. 그때 단계론이 있었잖아요. 학원 자율화 투쟁부터 하고 84년도가 네, 84년도. 학원 자율화가 된 해니까. 그때 뭐 예를 들면 그때 우리 많이 썼던 전두환 살인마 뭐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뭐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학생 운동이 대중 그런 정세의 그런 어떤 첨예화에 비해서 굉장히 고식적인 투쟁들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깔려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9학년이 세를 얻었던 거에 이제 뭐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어떤 이제 제3세력 뭐처럼 새로운 흐름 제3세력처럼 비쳤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를 얻었고 거기에 이제 이념적인 폭발성이 더하면서 이제 9학년이 쉽게 태동될 수 있었던 정말로 기간을 계산해 보자면 정말 그러니까 반제 이념이 세를 얻기 전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내 기억에 분명히 85년 여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조금 얘기는 있었지만 뭐 이렇게 조그만 조직이라도 조직적 차원의 준비가 된 건 85년 여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까 말한 제반 모순들의 그런 첨예화와 어쨌든 또 주체들도 새로운 어떤 의식적으로 새로운 학생운동의 흐름을 바랬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럼 태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더 정리할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9학년